것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상용화시켜서 판매한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코닥입니다. 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제품이 코닥이 개발한 APNC 2000이라는 그런 제품인데요. 저 아날로그 카메라에 이렇게 이제 뒤를 뜯고 밑에 이제 APNC를 꽂으면 이제 더 이상 필름이 필요 없고 저 필름에 대신 이제 화소가 맺혀서 디지털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는 그 세계 최초의 디지털 키트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필름의 왕자가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망했는데 바로 그 디지털 카메라를 코닥이 최초로 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역설의 사연을 들어보면, 코닥은 저 제품을 개발해 놓고, 저 제품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땐 가격도 비싸고, 저렇게 크기도 크고, 또 뭐 화소도 이렇게 충분치 않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연구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저걸 훨씬 지금처럼 작고 예쁘고 성능 좋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코닥은 저 시점에서 제품을 처음 선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저 프로젝트를 접고 나서, 아날로그 필름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대신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포기한 거죠. 코닥이 저렇게 디지털 카메라를 포기할 때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런 제품은 사실 경영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카니벌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살을 뜯어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을 내놓았는데 그 신제품이 자기 시장, 기존의 시장을 잡아버리니까 별로 저 제품, 안 그래도 코닥은 뭐 필름 잘 팔고 있었으니까 문제 없잖아요. 더구나 필름은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카메라가 매출이 있으면 필름은 계속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저 디지털 카메라는 그렇지 않아요. 디지털 카메라는 한번 사면 이제 더 이상 필름 매출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닥은 자기가 제일, 물론 디지털 카메라도 그 이후에 뭐 디지털 프린팅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얼마든지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건 코닥이 잘하던 분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에 그런 핵심 역량에만 집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코닥은 저 디지털 카메라 프로젝트를 접고 다른 제품, 필름에 대한 투자만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이것이 코닥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자기의 핵심 역량을 너무 믿은 나머지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은 정작 자기가 제일 먼저 개발했다는 스스로만 찾지 못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례가 코닥이 아주 예외적으로 갖고 있는 사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 제가 갖고 나온 그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어느 초등학생 일기장을 하나 복사를 해왔는데 저기 뭐라고 써있냐면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치매 맞죠? 우리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때 그런 걸 치매라고 합니다. 근데 치매는 뭐 사람한테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한테도 계속해서 생기는가 봐요. 우리가 아날로그 패러다임이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바뀔 때 그 수많은 PC 통신 회사들이 주저주저 했어요. 왜냐하면 한 달 회비 뭐 9,000원, 10,000원 이걸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해서 오히려 인터넷을 못 쓰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전부 인터넷 세상에 가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 외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컬트 제품이라고 굉장히 이제 사례를 들었던 그 워크맨도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는 디지털 세상의 MP3 플레이어한테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지털 워크맨을 제일 먼저 개발했던 소니도 그 디지털 MP3 플레이어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정작 MP3 플레이어 시장에서는 전혀 힘을 내지 못하는 뭐 그런 결과를 많이 보여주게 되었죠. 이처럼 현대는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술이 성장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순환이 굉장히 빨라지고 두 번째는 그냥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라 이게 질적으로 굉장히 불연속적인 변환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불연속적인 혁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감도가 100이던 필름을 쓰다가 감도가 200 되는 필름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 다음엔 400, 800 뭐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타성에 빠지게 돼요. 아, 이제는 1600짜리 필름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겠구나. 그렇게 하고 열심히 개발을 하는데 어느덧 사람들은 이제 필름은 집어 던지고 디지털 카메라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불연속적인 혁신을 계속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엄중한 세상에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트렌드도 빨리 따라가고 열풍이 많은 분인 나라인데 장점이 있다 하고 말씀드린 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트렌드를 잘 따르면 커다란 성공을 할 수 있고 잘못 따르면 한 번에 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트렌드란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는 아까 처음에 비디오에서도 조금 나왔는데 트렌드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새로운 것, 변한 것 이런 것들이죠. 네. 트렌드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새로 생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트렌드라고 하죠. 언제나 똑같으면 별로 트렌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서만 하면 그건 트렌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혼자서만 자기가 뭐 나는 남자지만 치마를 입고 싶어 이렇게 해서 치마를 입고 명동거리를 막 돌아다니면 뭐 신기하긴 하지만 트렌드라고 안 하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무슨 탤런트여서 다른 남자들이 저거 멋있다 하고 다 따라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트렌드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트렌드의 두 번째 요소는 동조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는 크게 시간과 동조 이 두 가지의 함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시간과 동조를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같이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면 가로축에는 제가 그 트렌드가 지속하는 시간을 그려놨고요. 세로축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가 하는 것을 그렸습니다. 먼저 제일 가운데 아래에 보시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수시로 동조하면서 수시로 바뀌는 그런 트렌드를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합니다. 예. 얼마 전에 마크 펜이라고 하는 학자가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을 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분의 말씀은 이제 현대는 커다란 트렌드보다는 아주 작은 트렌드들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그런 마이크로 트렌드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 트렌드를 좀 잘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책을 쓰셨던 적이 있고요. 마이크로 트렌드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이 동조해주면서 한 1년 정도 진행하는 것을 흔히 패드라고 부릅니다. 패드는 유행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시면 유행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우리가 정식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주기가 짧은 것이죠. 짧게는 분기, 길게는 한 1년 정도 가는 걸 패드라고 하고요. 흔히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3에서 5년 정도 꾸준히 지속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주면 그걸 그때 비로소 트렌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한 10년, 그러니까 10년 정도를 지속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각 분야에 좀 광범위한 영향을 주면 그거는 메가 트렌드란 말을 씁니다. 존 나이스빗이라는 학자가 만든 용어이고요. 그리고 30년은 세대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이입니다. 어머니와 딸의 나이 차이가 지나도록 다들 동조를 하면 이제 더 이상 트렌드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렌드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그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렌드는 어떻게 퍼져나가는 것일까?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을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see. You think this has nothing to do with you. You go to your closet and you select, I don't know, that
lumpy blue sweater, for instance, because you're trying to tell the world that you take yourself too seriously to care about what you put on your back. But what you don't know is that that sweater is not just blue, it's not turquoise, it's not lapis, it's actually cerulean. And you're also blithely unaware of the fact that in 2002, Oscar de la